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독서 모임 선정 도서인 생텍쥐 베리의 인간의 돼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생텍쥐 베리는 어린 왕자라는 책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하신 작가예요. 이 어린 왕자가 나오기 4년 전에 인간의 돼지라는 책이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그가 짬짬이 적어놨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장편소설로 출간하게 되었어요. 생텍쥐 베리는 1900년생이어서 지금 살아있다면 125살이에요. 근데 그는 그의 나이 44살 때 비행을 조종하는 중에 독일군의 추격을 받아 비행기 안에서 사망하게 되었어요. 비행기 추락사고로. 이분이 실종돼서 죽지 않았 이런 말도 많이 있었나 봐요. 읽기가 조금 난해하고 어렵기도 하고 약간 신비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생텍쥐 베리는 프랑스 사람인데 1944년도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이 프랑스를 지시하고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이 책은 쓰기 전에 쓰여진 책인데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읽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찬찬히 음미하면서 암시적인 표현들을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 같아요. 생텍쥐 베리의 직업은 본인의 부모님도 배우자도 굉장히 반대했지만 이분은 처음에는 비행을 하진 않았어요.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구식 비행기를 타고 편항로를 개척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분의 절친 기요메와 그의 동료들은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굉장히 절친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슬퍼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동료들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많이 슬퍼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처지와 이 생텍쥐 베리의 처지는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이분은 이 일에, 이 조종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모든 걸 걸었어요. 비행하는 생활을 굉장히 충분히 만족하며 이 일을 10년 이상을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비행 과정 속에서 위험과 그 일을 해냈다는 긍지 등이 확실하게 그려진 책이에요. 한 번은 생텍쥐 베리와 그의 동료가 우편을 전달하는 비행을 하고 있는 때였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불시착하게 되었어요.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었는데 이분과 동료는 그 뜨거운 황량한 모래와 바람과 뜨거운 태양만이 있는 이 사하라 사막에서 4월 동안 물도 없이 또 다른 사람과 식량과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한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아주 극한의 날씨를 견디며 생사의 경계선 안에 죽음의 공포 안에서 4일 동안의 기록을 적어져 있어요. 이 책은 8개의 목차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시착하여 4일 동안 동료와 함께 헤맸던 물을 찾으러 사람을 찾으러 SOS를 보내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던 내용들을 적은 내용이 가장 하이라이트 같아요. 이 생텍쥐 베리는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소유한 재산보다 인간관계가 인간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의 삶이 과정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년 시절에는 가능성이 많듯이 우리의 삶은 가능성이라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도 표현했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느꼈던 것은 물이 없어서 힘들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현대인의 교통체증과 바삐 돌아가는 개미같이 이게 한 부속품처럼 그렇게 바삐 돌아가는 사람들을 떠오르게 됐어요. 저들은 주중에는 저렇게 열심히 생각 없이 부속품으로 살아내다가 주말에는 과연 무엇을 하고 지낼까? 저들은 인간인가? 부속품인가? 이런 고뇌를 하면서 인간의 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뇌하게 되어요. 사막에서 아무도 없을 때 동료도 혼자 길을 떠나고 이분도 길을 떠나는데 먹을 것을 찾으러, 물을 찾으러, 사람을 찾으러 떠나는데 그러한 걷는 과정 속에서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분은 자유함을 느껴요. 어떤 자유함이냐면 인간의 깊이 있는 내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자유함과 사색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또 다른 만족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마슬로우 5가지 욕구 중에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욕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분은 이 상황에 있을 때 희로애락의 감정을 잊어버려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물 자체를 먹지 못한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견뎠기 때문에 그런 감정조차도 사치였던 거예요. 그 4일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구조되었을 때 비로소 물을 먹고 나서 희노애락,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즐거운 것에 대한 그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생텍쥐베리가 경험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사람이 이러한 극한 상황에 있을 때는 이런 희로애락조차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원래 이 인간의 대지에 생텍쥐베리가 냈던 원제는 바람과 모래와 별이에요. 자신과 비행하는 모든 동료들이 살아 돌아와도 그리고 살아오지 못해도 그들이 바람과 별과 별을 보며 비행을 하는 환경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것들을 바람과 별과 모래를 보고 새로운 우편 항로를 개척하는 일을 하는 외로움을 나타내는 제목 같아요. 바람과 별과 모래의 적막함을, 쓸쓸함을, 고뇌와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제목 같아요.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나타냈던 내용은 인간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인간은 나태함으로 비참함에 안주하지 말고 정신 속에서 진정한 창조의 인간이 비로소 인간의 참 의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난해하죠. 저도 읽으면서도 많이 난해했는데 정말 그래도 읽어볼 만한 책 같아요. 오래된 고전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많이 생각하게 되고 생각의 영역들이, 사고의 영역들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괜찮은 책을 우리가 선정 도서로 선정됐구나 생각되어져요. 이 책을 읽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책이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거의 100년 좀 못 됐지만 제가 이 책을 이제서야 알았거든요. 이 책을 늦게나마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같이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모자 괜찮죠? 행복한 시간 되세요.